개념원리 수학원 오늘은 그 3단원, 대단원 3단원 수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수열 배울 건데 여기서 배우는 수열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문제를 개념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예요. 근데 수원을 보통 배우고 수투를 배우면서 수원에 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텀이 조금 있고 나서 다시 수원을 할 때 이거를 아는 애들과 모르는 아이들의 차이가 분명한 건 암기로 나가는 친구들은 다 까먹어요. 하지만 제대로 한번 확 이해한 친구들은 아 맞다 이렇게 했었지 하고 감을 쉽게 잡거든요. 여러분이 여기를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제대로 깊게 좀 사고하면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퍼즐 퀴즈라고 바라보면서 심화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조금 장기 기억력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복잡할 수는 있어요. 최대한 외우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중간중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조금 공식을 맞추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여기서의 복습은 다 강의를 보고 복습을 하세요. 책을 혼자 읽으면서 복습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배우는 개념이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건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수열이라는 거는 수의, 나열. 그걸 수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를 나열할 때는 꼭 규칙이 있어야만 수열이 아닙니다. 규칙 없이 그냥 답도 없이 나열을 해놓은 것, 그것도 수열인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수열에서는 그 수열 중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를 나열하는 방법, 나열된 수를 해석하는 방법, 나열되지 않은 걸 예상하는 방법, 그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알기 쉬운 수를 몇 개를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수를 나열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보면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규칙성이 보이죠. 이 규칙성이 뭘까요? 2씩 늘어나요. 혹은 작은 홀수부터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규칙을 갖고 나열하는 이 수열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 그 앞으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그냥 99로 끊어버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수열은 끝이 있는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끝이 없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다 통칭해서 수열이에요.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수열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항이라고 할 거예요. 항. 수열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항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첫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거를 초항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첫째 항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열은 얘로 끝이 났어요. 가장 끝에 있는 항을 끝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 끝항. 그리고 수열을 나타낼 때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99번째 항, 100번째 항. 너무 복잡하죠. 이걸 앞으로 우리는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첫째 항은 A1이라고 쓸게요. A라는 수열의 1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A라는 수열의 1번째 항. 얘는 A2라고 쓸 거예요. 얘는 A3이라고 쓰고 얘는 A4라고 쓰고 얘는 A5라고 쓰고 땡땡땡 혹시 얘 몇 번째인지 아나요? 몇 번? 그렇지, 50번째. A 50번째.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50번째 홀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규칙 구하기는 되게 쉽죠. 여기가 그러니까 짝수에서 1 뺀 게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50번째 짝수가 100이니까 100에서 1 빼서 50번째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규칙을 나타내는 건 보통 우리가 AN이라고 씁니다. A라는 수열의 잠깐만요. N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이 N이라고 하는 건 N에 뭐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4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5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라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AN, 그거는 N번째 식,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AN은 지금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 AN, 이 식의 규칙은
얘는 규칙이 2n 마일이거든? 2n 마일 이렇게 적어. 왜 그러냐면 첫 번째잖아. n에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두 번째잖아. n에 2 집어넣으면 3이 되고 세 번째잖아. n에 3 집어넣으면 5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서 n을 이용해서 표현된 식 이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수열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기도 하냐면 함수라고 바라봐도 돼요. 여기가 n이고 여기 a n이야. 그러면 만약에 n이 1이야. 빨간색 없나? 있구나. n이 1이야. n이 1이면 1이었지. 1. 점이야. n이 2야. n이 2면 이거 3. n이 3이야. n이 3이면 5. 이렇게 함수의 관계로 나타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열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개념으로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우리가 fx는 뭐라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x에 3 집어넣으면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나오고 그런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즉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수열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아까처럼 머릿속으로 답도 없이 얘가 50번째를 구하지는 않을 거고 그 수열의 규칙, 일반항을 구해놓고 추리할 거야. 그리고 이 일반항이 갖고 있는 의미, 뭐 함수로 나타내면 이 앞에 있는 거 뭐 기울기, y절편 이런 것처럼 의미까지 생각을 할 거야. 그렇게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기본 패턴이라 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수열은 규칙성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 수열이라는 그 두 가지의 수열을 배울 거거든. 그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배울 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있죠? 네.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등자가 같을 등자야. 차이는 그냥 차이.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수열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그 이웃하는 바로 옆에 있는 한 가지의 차이가 같아. 근데 이 차이가 같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방금 했던 그 수열로 할게. 참고로 수열을 쓸 땐 이렇게 씁니다. AN이라는 수열. 그 수열은 1, 3, 5, 7, 9, 11,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을 보면 여기서 여기를 뺀 차이가 2지. 여기서 여기를 뺀 차이가 2고 차이가 2고 차이가 2고 차이가 2야. 이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차이라는 말은 반대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이만큼 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는 그냥 똑같은 수가 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런데 수학에서는 보통 차이를 나타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거든. 그러니까 나중항에서 전항을 뺀 거야. 그래서 차이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더하기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돼요. 이렇게 똑같은 수가 더해진 수열,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똑같은 수가 더해졌을 때 그 똑같은 차이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그걸 앞으로 우리는 공차라 부를 거예요. 공차? 저 친구도 공차 먹고 있네요. 근데 그 공차는 공통된 차이야. 근데 이 차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difference 이거든? 공통이 영어로 뭔지 아니? common, 그치.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보통 공차는 영어로 D를 쓴다. difference 맞지? 맞을 거야. 맞지? 맞아. 공통된 차이를 공차라 불러. 알겠지?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해석하는 거는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되게 주어진 기본적인 내용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수열을 한번 볼까? 이 수열은 지금 공통된 차이가 2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해석 방법은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아까 내가 얘를 첫째 항을 A1이라고 했지. 두 번째 항은 A2라고 했어. 얘는 A3, A4, A5, A6이라고 써. 그러면 우린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모든 건 다 공차를 기준으로 해석할 거야. A2는 A1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얘는 여기다가 이 차이가 공차, 이걸 D라고 쓴다고. D를 몇 번 더했을까? 한 번 더했지. 얘는 D를 한 번 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야, 그러면 A4는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했을까? 아닌데. 그치? 얘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지. 야, 그러면 만약 A15는 A1에다 D를 몇 번 더했을까? 14번 더했어. 내가 이거 적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D를 더한다는 얘기야. 나중항은 나중에 되는 얘는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D를 더해.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D를 더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등차 수열을 해석하게 대한 키라고 보면 돼. 누구의 얼마만큼 더했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야, 그럼 A15는 A7에다가 D를 몇 개를 더했을까? 8번 더했다고. 실제로 A7부터 A15까지 나타내면 이 차이가 8번이라고.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외워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일반항, 규칙이 나와. 우리가 구하는 등차 수열의 규칙은 뭐냐면, 야, A에는 A1,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개 더했겠니? 이러한 패턴이라면 N-1번 더해. N-1번. 이 숫자에서 여기를 뺀 만큼 더한다고.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규칙이다. 일단 암기 포인트야. 암기는 해야 해. 나중에는 굳이 암기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암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A에는 첫째 항에다가 N-1번의 D를 더해. A에는 첫째 항에다가 N-1번의 D를 더해. 그런데 사실 이 공식의 의의를 좀 설명을 하면 이 공식을 좀 풀어쓸게. A에는 얘를 먼저 쓰면 Dn 더하기 A1 마 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N도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항상 일반항을 구하면 항상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이 n 앞에 오는 수는 항상 공차입니다. 공차야. dn이잖아. 항상 공차. 그러니까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이제. 반대로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공차가 뭔지 보자마자 구할 수 있다고. 연습해야 돼. n에 대한 1차식일 때 항상 n 앞에 오는 수가 공차야. 두 번째. 그리고 n 앞에 있는 수, 그러니까 n의 개수로 볼게요. n 뒤에 있는 수, 상수항으로 볼게요.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A1이지. 첫째 항이라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이 앞에 이 개수 자리 있잖아. 이거의 합은 항상 첫째 항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때랑 공차를 구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공식 안 쓸 거야. 암산으로 빨리 구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연습을 하자면 이걸로 연습하면 되겠네. 자, 얘는 공차가 뭐야? 공차가 뭐야? 2지. 그럼 얘를 일반항을 구하면 n에 대한 식이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2n으로 시작한다고. 공차 n. 이해했니? 야, 근데 첫째 항 1이야. 여기가 얼마가 들어와야 숫자끼리 더해서 1이 될까? 그치, 마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라고. 이 공식을 써도 똑같이 나와. 그런데 이거 외우지 말고 빨리 찾는 거 연습을 하자고. 이게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내가 점으로 그림을 그린 걸 선으로 연결하면 이건 1차 함수의 형태야. 그러니까 1 커지면 2씩 커지잖아. 기울기가 2란 얘기라고. 공차가 약간 기울기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돼. 그런데 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y절편 이런 개념을 해석하지 않을 거거든. 그럴 때는 n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를 더해서 첫째 항이다. 근데 이 개념도 되게 쉽잖아. 왜냐면 a2를 구하려면 n을 1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첫째 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니네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것만 연습할 수 있으면 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수열이 만약에 첫째 항이 마 1이야. 공차가 마 7이야. 야, 일반항 뭐야? 마 7n. 그렇지. 이렇게 보자마자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구한 일반항이
이거야. 첫째 양은 A1이라고 쓰지. 첫째 양은 2. 공차는 마 5다 5 마 5.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첫째 양을 A1 대신에 1 지우고 A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A라고 쓰면 첫째 양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어렵지 않지? 이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223쪽의 중간에 일반항의 특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걸 니네가 확실하게 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있지. 합공식도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합공식이랑 약간 충돌할 수 있어. 충돌할 때는 충돌하지 않는 장치를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사실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운 게 어떤 거 있냐면 봐봐. 내가 그냥 다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등차수열이면 우리가 보통 얘는 그냥 A야. 첫째 양 그냥 A라고만 쓴다고? 그럼 얘는 A 더하기 D야 그냥. D 한 번도 안 거라고. 얘는 그러면 A 더하기 2D지. 이래 되거든? 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A 2A 더하기 몇 D지? 6D지. 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6D지. 얘네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6D지. 얘가 등차 수열이 있으면 얘네 둘이 각각 더한 건 다 같다. 근데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게 하냐면 A라고 A6을 더했지. 둘이 더하면 7이지. 이건 A 더하기 A4랑도 6이 7이지. A5랑도 같은 거야. 둘이 다 7이잖아. 얘는 A3 더하기 A4랑도 같은 거야. 여러분이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또한 이번에는 얘 없다고 치자. 7이 없어. 여기서 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A2라고 A5를 더해. 둘이 더하면 6이지. 그거는 A2 더하기 A4랑 같아. 이해되니? 근데 이건 같은 개념으로 보잖아. A3 더하기 A3이랑 같다고 봐도 돼. 둘이 같으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개수가 두 개 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번에 이 세 개를 지우자. 세 개짜리야. 그러면은 A1 더하기 A3은 A2 더하기 A2가 돼. 이해됨? 그러면 A1에다가 A3을 더해서 평균 때려. 가운데 게 나와. 이해했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놈은 항상 둘의 평균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이 3개가 있어. A, B, C가. 내가 여기서 이 B를 구하고 싶다고. 이 B는 항상 둘의 평균이야.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좀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내가 얘를 X, Y로만 바꿀까? 이거 좀 많이 보던 거 아니니?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 아, 많이 봤지. 근데 우리 수학하에서 이거 되게 많이 사용했잖아. 우리 사실 수학원 앞쪽에서도 최대치수 구할 때 되게 많이 사용했어. 이게 뭐지? 그치. 산술평균이야. 그래서 등차중앙은 산술적인 평균을 등차중앙. 산술평균이 등차중앙이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개념만 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 우리가 연습해야 돼. 그것만 연습하면 이쪽은 되게 간단해. 그래서 오히려 문제 푸는 게 조금 재밌을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거든.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여기는 나도 정말 많이 가르쳐 봤는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다 풀려. 그런데 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약간 머리가 하얘지거든. 굳이 그러니까 틀에 얽매이지 말라고. 나도 지금 가르치면서 되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초등학생 그 심화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예전에 영재발굴단 보니까 어떤 뭐 5살, 6살짜리가 이거를 막 1000단위를 암산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수학이라고 보지 말고 규칙성을 찾아낸다. D를 몇 번 더했지, 3번 더했지. 아, 이렇게 더하면 같구나라는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외우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숙고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첫째 항이 마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1에 그럼 어떻게 푸냐면 관계식이 나왔지. A1이야. A4야. A4는 A1에 D 몇 개 더할까? 그렇지. 3D. 하고 대입해서 풀면 돼. 엄청 쉽다. 두 번째 거 볼까? 이번에는 5항이 있어. 첫째 항을 구하래. 똑같아.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4D 더한 거지.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 마6 집어넣고 첫째 항 모르니까 두고 집어넣어서 계산. 자세한 계산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첫째 항을 기준으로 D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되게 쉽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쉽게 푸는 방법을 또 알면 되게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A5를 A 더하기 4D로 봐. 이제 좀 한 번에 나오지? A 더하기 4D인 게 그냥 A 더하기 1이고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와. A랑 D의 관계식 식 하나. 그리고 똑같이 나타내는 거야. A는 A 더하기 D, A4는 A 더하기 3D. 그게 6이래. 정의해서 연립하면 돼. 이게 약간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법? 근데 난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A5를 A3 더하기 2D로 봐버려. A3 더하기 2D.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A3에다 2D 더하면 그 A5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A3을 고정 박아놔.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설명해 줬는데 A 더하기 A4는 뭐랑 같냐면 A3 더하기 A3이랑도 같다고. 숫자가 같으면. 그럼 A3은 3이지. A3이 3이야. 그러면 3 집어넣어봐. D가 나와. 그럼 D 알잖아. H를 어떻게 구할래? 내가 A3이랑 D를 안다고. 그럼 H는? A3에다가 4D만 더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굳이 첫째 항 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흐름 알겠어? 그걸 니네가 생각해내. 조금 더 편하게. 나 좀 더 편하게 풀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빨리 푸는 아이들은 진짜 10초, 10초 안에 다 푸는 경우도 많거든?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돼. 이걸 연습해야지. 근데 막상 듣는 거랑 하는 건 좀 다르다? 니네가 늦게 풀었다고 너희를 비난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 빨리 푸는 것 자체가 난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이렇게 빨리 풀었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러한 패턴만 알면 이쪽은 다 쉬워. 그 이유가 여기서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A45에서 A31 뺀 게 몇 D니까 D 나와. D 있으면 얘 이용해서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어. 백항은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A31이야. A31에다가 69D죠. 69D를 더 할 거야. 그럼 백항 나오잖아. 그럼 175는 누군지 몰라.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 175는 어떻게 구하냐면 AN을 구하세요. 사실 AN 구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냥 구해볼까? 아직 안 구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럼 이게 14D거든? 14D가 여기서 여기를 빼. 40이야. D가 3이가 나오지? D가 3이야. 그리고 A31은 첫째 항에다가 30D를 더한 거야. 60 더한 거야. 아, 30D를 했지? 30D를 더한 거야. 그럼 90 더한 거야. 그럼 얘는 마오야. 그래서 첫째 항도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일반항 세울까? 몇 N? 3N. 그 다음 8. 이 175예요? 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첫째 항 마오 맞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구하래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일반항이 0보다 작아요 해버리면 돼. 자, 일반항 구해보자. AN 몇 N일까? 아닌데 3씩 줄어드는데 그치? 헷갈리면 여기서 여기를 빼. 마타맨이야. 그 다음 그렇지. 인데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n 찾으면 돼. 이 항에서.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계속 구할 수 있다. n은 자연수야.
분수 아니야. 음수도 될 수 없어.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그걸 니네가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돼. 이것도 되게 쉬우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이것도 엄청 쉬움. 18이랑 9 사이에 숫자 두 개를 집어넣어도 등차 수열을 만들고 싶대. 뭐뭐 집어넣으면 될까? 이 정도면 너무 진짜 아예 초등학생 문제 아닐까? 여기서 차이가 같대. 그럼 뭘 집어넣으면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뭐뭐 집어넣으면 규칙이 맞겠냐고. 15, 10이지. 15, 12. 그렇게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이거를 너무 막 그 이론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 그냥 감으로 풀고 대신 맞는지 체크 한 번만 해봐. 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참고로 이런 문제 여기서는 아까 그 등차 중항이라고 했죠. 얘네들 더해서 평균 때린 게 얘라고. 그걸 풀면 된다. 근데 어차피 2로 나누는 거보다 가운데의 2배가 이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할 건 다 했네. 필수지 8번 볼까? 3차 방정식 문제가 등차 등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근각에서 공식은 기억이 나나요? 여기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둘씩 곱한 거 a분의 c야. 마이너스 a분의 d다. 수학상 끝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굉장히 되게 많이 사용할 거거든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단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 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잖아요. 여기서는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첫째 항을 A 더하기 D 이렇게 세우는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가운데 A라고 둬. 여러분은 어떤 걸로 풀래요? 보통 어떤 걸로 풀래? 장점은 얘로 풀면 장점은 마지막에 답 구하기가 쉬워. 안 헷갈린다고. 실수할 여지가 없어. 얘로 하면 장점은 계산이 깔끔해. 근데 조금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에게 추천하는 거는 등차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세 근을 얘로 두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세 근의 합 3a지. 근데 저기서 세 근의 합은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a는 1이 나와. 그럼 a가 1이면 여기가 1로 바꿔버려. 두 번째 저기 둘씩 곱한 게 마육이잖아. 둘을 곱해 1마 d. 둘을 곱해 1뿔 d. 둘을 곱해 1마 d제곱이야. 그게 마 6이라고. 여기서 d가 나와. 알지? 근데 여기서 d가 두 개 나오거든? 두 개가 나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 다음 여기는 마 k가 세근의 곱이지. 그렇게 나온 세 개를 곱해버리기만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229쪽에 특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화수열이라는 건데 이 조화수열은 여러분이 어떤 걸 조화수열이라고 하는지 이름을 외워야 해. 역수가 등차 수열.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냥 두면 규칙이 잘 안 보여. 하지만 역수를 때리는 순간 등차 수열의 규칙이 보인다고. 그러면 규칙을 세울 때도 역수를 이용해서 규칙을 세워. 근데 이게 세우는 게 조금 복잡하다.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유형을 보면서 할게. 실제로 이런 식이야. 이 상태로 보면 큰 규칙은 안 보여. 그러면 얘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 얘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수열이 AN이란 수열이래. 근데 그 수열이 이렇게 두면은 규칙은 없어. 근데 있잖아. 얘를 역수를 때려버려. 근데 역수를 때리면 규칙도 역수가 되는 거야. 역수를 때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너희가 보기 규칙이 없어 보이잖아. 얘를 통분하면 얘는 12분의 2고 얘는 12분의 3이고 얘는 12분의 4야.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역수를 때려서 수열의 이름이 이걸로 바뀐 거다. 이러한 수열이 이러한 등차 수열이라고.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니? 공차 얼마야? 12분의 1이지. 12분의 1 n. 그 다음 여기랑 여기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끝났네. 그래서 an분의 1이란 수열이 이 수열이야. 이렇게 구해. an분의 1이란 수열이 이 수열이라고. 12분의 n이라고 적을까? 근데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n이지. 그래서 an은 다시 또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그 조화수열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다. n을 1 집어넣어봐. 1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6 나오고 3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 패턴이 내가 이 수열을 다 뒤집자라고 생각했잖아. 일반항을 an으로 시작했으면 얘도 뒤집어야 돼. 그게 패턴이야. 근데 사실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조합평균이라는 거 배웠단 말이야. 이 조합평균이라는 건 A랑 B라는 아이가 있어. 얘네들의 조합평균을 하모닉 에버리지라고 해서 H라고 써.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조합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을 구하는 개념이거든? 역수의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구할 때도 A분의 1, B분의 1에 그 평균 때린 게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 이거의 평균인 이거다로 시작을 했어. 이건 또 어떤 개념, 어디서 사용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그 과학에서 병렬 저항을 더할 때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 개념이야. 아싸리 그냥 애초에 다 뒤집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름 잡아두고 뒤집어서 한다는 그 패턴을 좀 익혀도 그럼 쉽다. 그래서 역수가 등차를 외워야 돼. 역수 때리고 방금 했던 등차수열로 해석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캐치를 하면 돼요. 얘도 한번 구해볼까? 얘도 이 상태로 보면 규칙이 없어. 하지만 역수를 때리면 수열이 된다고. 역수를 취하면 an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게 3, 1, 3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an분의 1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되어버린다고. 공차가 얼마니? 그치. my_n 다음 숫자가 얼마가 올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an은 다시 역수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 맞는지 집어넣으면 다 맞아.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조화수열이라서 이 조화수열도 등차중앙처럼 조화중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조화중앙은 직접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서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조화중앙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처럼 x랑 b랑 y로 갈게. 얘가 조화수열을 이룬대. 그럼 조화수열을 이루면 내가 했던 이거 다시 하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두면 얘가 그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면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거든? 그럼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다 xy를 곱해줘 버려. 그러면 b분의 1이 이렇게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b는 다시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왼쪽에 적어놨네. 이게 조화평균의 공식이다. 그래서 조화평균, 조화중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수많은 이름 중에서 조화라는 이름을 쓰냐면 실제로 그 피아노든 기타든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높은 음이 나거든? 근데 얘네들의 길이와 화음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비가 역수의 비랑 비슷해서 조화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진짜 하모닉 에버리지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하면 조화를 이루는 뭐 평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이름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 패턴이니까 등차 수열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 놓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